창문 틈에서 시작된 첫 느낌. 정림이 마을로 내려온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되던 날이었다. 서울의 복잡함도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도 이제는 벅찼다. 그래서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오래된 단층집 하나를 구해 조용히 살아보자고 결심했다. 첫날 밤 정림은 창문 틈에서 느껴지는 묘한 바람의 방향 때문에 잠에서 깼다. 창문은 닫혀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스스. 유리 위를 부드럽게 긁는 이상하게 느린 소리. 정림은 막 잠에서 깨어나 바람인가 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유리창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림은 가볍게 떨렸지만 이사 온 첫날이니 예민해서 그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서려는 순간 창 밖에서 누군가가 미세하게 웃었다.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아주 작은 숨소리 같은 웃음. 정림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커튼을 쳤다.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하구나. 하지만 이상했다. 그 웃음은 단순한 환청이라기엔 너무 가까웠다. 젖은 발자국. 다음 날 새벽. 정림은 집 밖에서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걸 듣고 문을 열었다. 집 앞 마당에 젖은 발자국이 줄지어 있었다. 발자국은 작거나 흐릿하지 않았다. 성인 남성의 크고 정확한 모양. 발자국은 정림의 창문 바로 아래에서 시작해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길은 비도 오지 않았고 물이 고인 곳도 없었는데 발자국만 젖어 있었다. 정림은 경찰을 불렀다가 새 마을 오면 다들 한 번씩 놀라요. 젊은 애들 장난일 거예요. 라는 가벼운 답만 듣는다. 하지만 발자국의 시작점이 정확히 자신의 창문 아래라는 게 계속 걸렸다. 그날 밤 정림은 다시 창문 쪽에서 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분명하게 웃음이었다. 유리창이 아주 살짝 떨릴 정도의 거리에서 들리는 낮고 느린 남자의 웃음. 정림은 핸드폰을 붙잡고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CCTV 속 남자. 다음날 아들 내외에게 말하자. 엄마, 그냥 CCTV 하나 설치해.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 해서 바로 작은 카메라를 달았다. 밤이 되어 녹화를 확인하려는데 정림은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에 창문 바로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는 어깨를 약간 뒤로 젖히고 머리는 약간 아래로 내린 채 입꼬리만 아주 조용히 올려 웃고 있었다. 가장 소름은 1분 동안 눈을 안았다. 경찰은 화면이 버벅거리면서 오류가 난 것 같다라 했지만 프레임이 끊기지 않았고 자세 변화도 없었다. 정림은 두 손을 떨며 물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왜 내 창문을? 경찰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정림은 점점 이 집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속 낡은 편지. 며칠 뒤 정림은 우편함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마치 오래된 창고에 묵혀 있었던 것처럼 누렇게. 보낸 사람은 모르는 이름. 안진표. 정림은 처음 보는 이름이라 생각했지만 봉투를 열자 손이 저절로 떨려왔다. 정림 누님 오랜만입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정림이 처음 보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누님이 창문만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 살아 있을까요? 정림은 숨을 멎을 뻔했다. 누님? 정림은 분명 외동이었다. 그런데 왜 편지 속 남자는 자신을 누님이라고 부를까? 게다가 그날 밤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흔들었다. 30년 전 추락 사건.
정림은 동네 주민에게 편지 얘기를 하다 우연히 듣게 된다. 아줌마 집 말이에요. 원래 그 집 30년 전에 청년 하나가 창문 청소하다 떨어져 죽은 집이라니까. 정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창문 청소? 주민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때 집주인이 창문을 잘 안 잠그고 살아서 청년이 발 헛디뎠다 들었어요. 정림은 갑자기 식은땀을 흘렸다. 기억 속 아주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살던 낡은 집, 창문이 이상하게 잘 안 잠겼던 그 집, 그리고 어느 날 들렸던 소식, 청년이 청소하다 떨어졌댔지. 정림은 손을 떨며 혼잣말했다. 설마 그 청년이 바로 그날 밤 창문을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가까웠다. 이름을 부르는 CCTV. 정림은 다시 CCTV 영상을 돌려봤다. 그리고 이번엔 남자가 창문에 얼굴을 거의 붙이고 있었다. 입술은 유리에 닿을 듯 말 듯. 그리고 천천히 입이 열렸다. 영상에서 남자가 말했다. 정림.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물속에서 울리는 듯한 낮고 울퉁불퉁한 소리. 정림의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했다. 그러더니 남자가 입꼬리를 비대할 만큼 찢어지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누님 나 기억 안 나요? 정림은 소리도 나오지 않아 영상만 쳐다봤다. 남자의 얼굴은 창문을 긁으며 덧붙인다. 그날 떨어질 때 누님이 보고 있었잖아요. 정림은 영상을 끄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직접 마주친 밤. 정림은 더는 견디지 못해 창문을 아예 못 보도록 가려버렸다. 하지만 불 켜진 방에 앉아 있는데 창문 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 똑, 똑. 정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조심스레 커튼을 젖혔을 때 창문에 얼굴 전체가 바짝 붙어 있었고 정림의 눈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림이 비명을 지르자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누님 왜 문 안 열어줘요? 정림은 뒤로 넘어지며 엉금엉금 뒤로 갔다. 남자는 창문 밖에서 천천히 아주 느리게 미소만 이어갔다. 그리고 갑자기 창문 전체가 꽝 하고 흔들렸다. 남자가 세게 밀어붙인 것이다. 정림은 공포에 질려 그대로 기절했다. 반전의 마지막 문장. 정림은 병원에서 깨어났다. 경찰은 말했다. 신고받고 갔지만 집 주변 CCTV에도 아무도 안 찍혔습니다. 정림은 아니에요. 분명 있었어요. 라며 떨었지만 경찰은 고개만 저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온 정림은 마지막으로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밖에는 햇빛과 바람뿐.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창틀 안쪽이 이상하게 벗겨져 있었다. 가까이 보니 손가락으로 긁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정림은 눈을 크게 뜨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창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누님, 제가 떨어질 때 왜 웃었어요? 정림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창문 유리에 남자의 웃는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 반투명하게 비쳤다. 그 웃음은 예전 CCTV 속과 똑같았고 눈은 안았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